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월간 소형 12월호의 안소영입니다. 이 규제 한 방에 시장이 갈라섰습니다. 주택 규제를 원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수요가 오피스텔로 많이 건너가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빌딩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을 정도로 소진이 되고 있는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빠르게 확인해야 돼요. 왜냐? 어제 살아있던 게 오늘 거래가 됐을 수도 있거든요. 분위기가 이렇게 확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빌딩에 대해서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거래 사례를 조금 많이 읊어드리고자 해요.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파트 시장을 총 정리를 해봤을 때 11월 달의 아파트 가격은 이거는 매매가 상승률이 5년 2개월 만에 거의 최고치라고 합니다. 거래 건수가 많이 없어도 호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 그리고 심지어 물건도 많이 없습니다. 저희 고객분들을 위해서 서초나 강남 쪽에 저도 아파트들을 많이 구하고 있긴 하거든요. 요즘은 빌딩 말고 아파트도 좀 구해줘 이러신 분들이 있어서 협업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는 빌딩보다 물건이 더 없습니다. 가히 놀랍고요. 이 수요가 좀 현금이 부족하시거나 투자 금액이 우리가 대출 규제로 인해서 많이 낮아지신 분들은 이제 오피스텔로 많이 건너가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도 지금 생각보다 빠르게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빌딩 시장은 어떨까? 이거를 실질적인 거래 사례를 보면서 제가 읊어드릴 건데요. 먼저 제가 항상 하는 곳 있죠. 어딥니까? 성수동. 성수동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성수동에서 평당 4억 가까이 찍은 건물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연무장길 초입에 아주 작은 건물입니다. 요게 대지가 34.79평이고 평당 3억 4,490만 원. 총 매가 120억입니다. 네, 최근에 거래됐던 건물은 이제 신축이 완공이 돼서 용적률이 거의 가득 찬 건물이라서 우리가 평당 4억 가까이 받을 수 있었지만 요 건물은 용적률을 한참 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그런 구옥입니다. 근데 위치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초입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로로 길기 때문에 나중에 신축 시의 장점이 뭐냐면 사실 우리가 신축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뒤로 물러서게 돼 있거든요. 건축선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그 건축선만큼 뒤로 물러서더라도 세로로 긴 땅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땅이 훨씬 많이 남아있죠. 가로로 긴 땅보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 부지였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은 3억 4,490만 원에 팔리기 이전에 요 옆에 건물이 사실 지난달에 팔렸어요. 알로라는 안경 브랜드. 요게 지금 평당 3억 4,570만 원. 헷갈려. 총 매가 130억에 팔린 사례가 있습니다. 되게 비슷비슷하죠. 근데 그 건물이 바로 요겁니다. 요 건물이 최근에 11월 달에 팔린 건물이고요. 알로 안경점 지난달에 팔린 건물이 요 건물입니다. 보이시나요? 그럼 요렇게 10월, 11월 달하고 팔렸는데 요 건물은 그러면 안 팔리나? 그렇습니다. 느낌 오시죠?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비싸요. 평당 4억이 좀 넘는 4억 초반대 매물이고요. 지상 1층에서 지상 4층으로 되어진 구옥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근데 총 매가가 4억 2,500이라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이것도 조만간 매각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왜냐? 물건이 없어요. 나온 물건이 없고 이 위치를 계속 보고 있는 대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조만간 이것도 조금만 가격이 깎인다면 매각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수동에 최근에 매각이 된 사례 중에 위치가 가장 좋은 사례라서 제가 보여드렸고 이후에 팔릴 만한 건물 바로 옆에 위치에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라고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수 다음으로 또 핫한 데가 어디 있을까요? 뻔하죠. 용산구로 가보겠습니다. 한강대로입니다. 한강대로가 어디에 있냐면요. 신용상역과 삼각지역 사이에 있는 이 도로, 한강대로입니다. 이 한강대로 위에 위치해 있는 대로변 땅이에요. 제가 요것도 우리 용산 뚜벅소형에서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2억, 평당가가 2억이 안 넘었었거든요. 근데 11월 달에 드디어 2억이 넘었습니다. 자, 보면 요게 대지가 살짝 이렇게 보기에도 이게 조그매 막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15평이에요. 엄청 작죠. 그리고 밖에서 모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아서 찾기도 힘들어. 이거 이게
최근에 매각이 됐는데 15평이고 연면적이 17평이에요. 그 대지 면적과 연면적이 거의 동일한 아주 작은 건물입니다. 요게 평당 2억 5,4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요게 사실은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손바뀜이에요. 이 조그만 땅이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25년까지 네 번의 손바뀜이 있었는데 17년도에 맨 처음에 매각된 총 금액이 13억 9천만 원입니다. 엄청 작죠? 10억대 초반이라니. 그때 평당가가 8,900만 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21년도, 그 다음 23년도, 그 다음 25년까지 지금 매각이 돼서 최근에 평당 2억 5,400만 원, 총 매가 39억 8천만 원에 매각이 된 겁니다. 이렇게 지금 8년이거든요. 8년간 단순 차익만 생각을 해보면 25억 9천만 원이에요. 네 번의 손바뀜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그동안의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86%. 어마어마하죠. 왜 여기를 사셨을까? 우리는 매각이 되면 그 사례를 보면서 그 매수하신 분의 심리를 조금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2억이 훌쩍 넘는데도 이 자그마한 땅, 그리고 이 두 개 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익률도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9억이고 지금 개발하기도 따닥따닥 붙어있는 벽에 붙어있기 때문에 쉽지도 않은 이걸 왜 샀을까? 그럼 답이 보이는 거 한번 볼까요? 이 바로 맞은편에 보시면요. 보이시나요? 블루 엘리펀트. 또 블루 엘리펀트. 짜잔. 이것도 블루 엘리펀트입니다. 우리 방금 건물이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잖아요. 이 맞은편에 보시면 블루 엘리펀트가 3개 있어요. 매장이. 이렇게 제가 항상 동영상, 최근 동영상에 계속 올려드리는 게 이런 주도하는 브랜드들이 건물을 사면서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최근에는. 그래서 이 브랜드들이 어딜 들어가서 지금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꼭 보셔라 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걸 눈여겨보신 것 같아요. 비록 다른 매매 거래 사례보다 평당가가 월등히 비싸기는 하지만 앞으로 오를 미래 가치를 생각을 한다면 저는 굉장히 잘 사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료를 조금 더 보태자면 저번 영상에 제가 명동을 찍었거든요. 근데 그 명동에 지금은 이제 사라졌지만 네이처 리퍼블릭이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 우리가 공시지가를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비록 명동의 네이처 리퍼블릭의 중심 상업지예요. 여기랑 달라요. 비록 다르지만 거기 중심 상업지라고 해도 그 평당가가 공시지가로 5억 9,5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용산 한강로의 공시지가는 2,475만 원이에요. 평당. 얼마나 저렴합니까? 근데 명동은 지금 평당 8억에 거래가 됐고 얘는 평당 2억대로 거래가 됐어요. 아직 오를 여지가 한참 남았다는 거예요. 이 지금 공시지가를 보면서 원래 공시지가 대비 제가 계산을 잘 하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강남이나 명동이나 공시지가 대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별로 증거로 될 만한 뭐 비교할 만한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는 막 오르는 순을 공시지가도 좀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그 반영이 되는 수순으로 조금 지켜보면 여기도 점점 오르겠거나를 읽을 수 있더라고요. 지금 이거를 한 번 더 입증할 수 있는 지역이 최근에 거래된 데가 또 있습니다. 어디냐면 제가 또 좋아하는 곳이죠. 압구정. 한번 가볼게요.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니야? 편파적입니다. 빌딩은 좋은 데 사셔야 돼요. 편파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신사동에 왔습니다. 도산공원 바로 인근이고요. 지금 요 건물인데 요 건물 메인 도로죠. 우리가 이 브랜드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팔고 사고를 많이 했던 실질적으로 가서 보여드린 지역인데 그중에서도 이 건물 유심히 보셔라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신축을 진행을 했고 굉장히 작은 땅이지만 알차게 예쁘게 잘 지어졌기 때문에 요거는 분명히 임대가 되고 좋은 가격에 매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건물이 최근에 매각이 됐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그 모양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외관을. 요 건물입니다. 외관 특이하죠? 여기는 패션, 그러니까 그런 브랜드들이 선호하는 지역, 특히 그런 골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완전 메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건물이 특색이 있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리고 더더욱이 신축이잖아요. 얼마나 신경을 써야겠어요. 특히 이렇게 대지가 작고 연면적이 작으면 평당 공사비가 훨씬 비쌉니다.
평당 1,100만 원 전혀 아니에요. 훨씬 비싸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연면적을 따지고 보면 연면적이 54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총 공사비가 다른 데는 2, 30억 드는데 작았겠죠. 예, 10억대 또는 10억 조금 아래로 이렇게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빠르게 또 진행이 됐습니다. 원체 작다 보니까. 보통 우리 신축하면 12개월에서 뭐 1년하고 1개월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 8개월. 단 임대가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면은 NI 평당 임대료라고 그러죠. 그게 다른 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웬만한 브랜드 아니면 쉽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굉장히 고급 의류 브랜드, 고급 패션 브랜드가 입점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매각이 됐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전 너무 놀랐어요. 성수가 이제 4억이 곧 4억 천 나오겠구나 했는데 반대로 압구정에서 무려 평당 4억 4천만 원 네, 거래가 됐습니다. 와, 너무 잘 파셨고 너무 잘 사신 사례 같아요. 양쪽 다 윈윈. 제가 지금 건축주님을 실질적으로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진짜 멋쟁이세요. 연세가 조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또래보다 훨씬 멋을 잘 부리세요. 진짜로.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매력을 이 건물에 녹여내신 것 같습니다. 네, 건물은 건축주를 닮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묻어난 것 같아서 왜 제가 지은 것도 아니고 뿌듯할까요? 잘 매각이 됐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작은 표를 한번 짜봤어요.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비용이 완벽하게 철저하게 100%로 맞진 않겠지만 그래도 러프하게 한번 짜봤는데요. 취득세, 양도세, 그 다음에 우리 공사비, 신축 공사비, 그 다음에 이자, 그 다음 그 외 부대 비용 플러스 가장 중요한 중개수수료 매도할 때 매수할 때 다 포함을 했더니 여기 특이한 점이 있어요. 명의가 법인 명의 100%가 아니고요. 개인 명의 50%, 법인 명의 50%예요. 예, 그렇게 나누셨더라고요. 그렇게 했더니 일반 법인세보다 22% 있죠. 그거보다 살짝은 조금 더 많이 나와요. 왜냐면 개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워낙 120억이라는 금액, 그리고 차익이 보니까 단순 차익이 54억이에요. 예, 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엄청 크진 않죠. 그래도 아주 단기간으로 치면 엄청난 큰 수익입니다. 예, 54억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 요거 빼면요, 제 예상컨대 20억 초반이 남으셨을 것 같아요. 총 기간을 따져보면 1년하고 5개월 정도, 투자 대비 수익률로 따지면 129%. 네, 120%에서 129% 안쪽으로 아마 나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야, 17개월 만에 여기를 이렇게 파셨구나. 정말 놀랐습니다. 사실 요거 매입하셨을 당시에 일종인데 평당 임대료를 조금 비싸게 주시고 사신 거 아닌가, 좀 그런 말이 많았었거든요. 이게 평당가 그때 당시만 해도 17개월 전만 해도 2억 4천에 이미 매입을 하셨어요. 야, 2억 4천이면 다른 지역, 그러니까 강남의 다른 역삼동, 논현동보다도 훌쩍 비싼 금액이에요. 신축, 그쪽의 신축보다도. 근데 지금 이 지역의 일종 4m 코너 땅입니다. 코너 땅을 2억 4천에 매입을 하신다는 그 용기, 그리고 이 작은 땅에 신축을 하신다는 그 용기, 그리고 디자인을 이렇게 멋스럽게 할 수 있는 그 도전, 너무 멋집니다. 그런 게 모두 다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항상 체크한다는, 요즘 들어 체크한다는 공시지가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제곱미터당 1,673만 원이에요. 평당 5,520만 원입니다. 어때요? 아까 용산 한강로보다 비싸죠? 공시지가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성수동, 그다음 한강로, 그다음 압구정까지 공시지가 얘기하고 최근에 얼마 매각이 됐고 얼마 남기셨고 이런 거를 설명을 드렸는데 왜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건물을 사실 때 이제는 건물도 투자로 보셔야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려요. 그래서 가장 좋은 지역, 가장 좋은 물건을 사셔야 돼요. 내가 돈이 만약 작아 5억이야 그러면 내가 저기 어디 뭐 도화동, 아니 도화동도 좋아, 저기 어디 암사동, 이런 암사동도 좋은데 저기 외곽 지역에 가까운 곳에 가서 그냥 장기적으로 한 20년 묻어두지. 20년 동안 얼마 오르게요.
지금 이분들 보세요. 뭐 17개월 만에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 물론 맞는 말씀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대한 요지로 오셔야 됩니다. 이제는 건물이라고 우리 뭐 바깥에 묻어두면 이제 집가 다 오르니까 오르겠지. 아니요. 건물도 이제는 아파트랑 똑같아요. 좋은 데만 오릅니다. 상급지. 무조건 상급지로 오셔야 됩니다. 지금 11월 달에 거래된 거 보면 금매가 거의 소진이 되고 있고 신축이나 리모델링 중에 금매로 매각이 이제 던지는 것들은 거의 다 나갔습니다. 없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신축이나 리모델링 된 것 중 예쁘게 잘 지어진 것들이 이제 굉장히 괜찮은 금액에 거래가 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요거는 강남구로 갑니다. 여전히 상급지만 저는 밉니다. 학동로, 학종역입니다. 학종역이 북쪽에 있는 4m 도로의 이면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최근 좀 신축이 된 지는 꽤 됐는데 디자인이 예쁩니다. 4m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카메라에 다 잘 안 담겨요.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히 보여드릴 수밖에 없고 디자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4m 도로에 있기 때문에 용적률을 다 못 채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손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용적률을 가득 채우는 거 중요하죠. 왜냐하면 임대료가 잘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수익률이. 그러나 매각이 될 때는 수익률도 많이 따지기는 하지만 이 디자인 요소 왜냐하면 사가는 사람이 직접 쓸 가능성 그리고 디자인 요소가 있으면 플러스 내가 사는 사람이 증축을 해서 아니면 조금만 손봐서 더 예쁘게 만들어서 가치를 더 우수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 뭐 용적률도 많이 풀어주고 있고 사선 제한도 없애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예쁘게 지어진 그 디자인을 많이 봐요. 그래서 이런 건물들 용적률을 다 안 찼지만 예쁘고 그리고 학동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좋은 가격에 팔린단 말이죠. 단, 요거 제가 눈여겨봤던 건물이거든요. 이게 맨 처음에 신축되기 전에 매각이 될 때 조금 제 생각에는 평당가가 높다라고 생각이 됐던 건물이에요. 그게 얼마였냐면 평당 1억 2천이었어요. 신축을 해야 되는 부지인데 그래서 신축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거의 200억 초반대 정도는 팔아야 내가 이득을 남길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겠다 했는데 최근에 매각이 된 게 그게 아니고 총 매가 183억 5천만 원 네, 매각이 됐습니다. 평당가는 2억 5천만 원. 사실 평당가만 보면 굉장히 잘 파신 사례거든요. 근데 이분이 사실 때 조금 비싸게 사셨어요. 이것저것 따져봤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았고, 뭐 어떻게 했는지, 금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 제가 세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이것도 아주 러프하게만 짜봤는데, 총 현금 투자에 공사비가 일단 많이 들어갔을 거고요. 이 정도면. 그리고 이자 비용도 25년 10월에 매각을 하셨고, 1년 9개월 정도 걸려서 매각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 9개월이면 거의 2년이죠. 2년 가까이를 이자를 내신 것도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예, 5억 이상. 8억, 9억. 그리고 양도세가 문제예요. 지금 여길 보니까 법인이 아니고 개인으로 매입을 하셨더라고요. 네, 개인으로 매입을 하셨는데 단순 차익이 그래도 183억 5천에서 128억을 빼면 꽤 크죠. 그러니까 최대 우리가 양도세를 부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20억 이상의 양도세가 나가지 않을까. 정확하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취득세, 양도세, 그다음 중개수수료까지 제하면 현금 투자액이 거의 70억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단순 차익이 55억 5천인데.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 뭘 얘기를 한다는 건 좀 그렇고요. 좀 아쉽다. 아주 잘 판 사례는 맞는데 애초에 조금 비싸게 사셨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긴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시세에 이렇게 평당 2억 5천에 신축 부지가 팔렸다는 거 점점 그렇게 될 거라는 신호가 이제 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터지다가 갑자기 루루루 하면서 신축들 리모델링 된 것들이 싹 나가면서 다시 또 이제 밸류업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건축 경기가 좀 살아나길 바라는 입장에서는 그런 시점이 빨리 오길 바라는데 사실은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임대 시장이 아직까지는 회복이 좀 덜 되고 있어서 예전만큼 빠르게 그리고 급속도로 집가가 상향되리라고는 예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예, 그래서 조금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시점이 조금 다가오고 있다. 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잘 산 사례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도 논현동에 있고요. 근데 이거 거래 사례 11월 달 거 조회해 보신 분이면 이거 안 보신 분 없을 거예요. 굉장히 잘 사신 사례입니다. 네, 파신 분은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왜? 어쨌길래 그러냐? 따져볼게요. 자, 위치로 한번 보면 자루형 부지처럼 나와 있는 그게 아니고요. 이 두 부지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대로변에 위치한 건물이고 20m 광대로변 4차선 왕복 4차선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선정능력 있죠. 선정능력이 수인분당선하고 9호선 있는데 두 개를 끼고 있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거기서 도보로 2분 거리예요. 주변에 보면 특이한 게 이쪽 지역의 특징이 이 맞은편 여기 건물 이쪽이 2종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3종입니다. 근데 용적률을 따지고 보면요. 이쪽이 훨씬 높아요. 용적률 초과된 게 이쪽에 굉장히 많이 있어서 23년도, 24년도에 여기가 거래가 되게 활발했어요. 그 용적률 초과된 거 그런 거를 많이 매입을 하셨죠. 그래서 지금 요 매물의 용적률을 얼마인지 한번 살펴봤더니 용적률이 218%. 살짝 모자라죠. 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지금 용적률이 많이 상한이 됐고 근데 적용이 될지 안 될지 조금 더 따져봐야 되긴 하겠지만 아마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조권사선 제한까지 사라진다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추후에 매입을 하신 분이 리모델링 그래서 조금 증축을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남아있다. 아주 좋은 물건이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그런 면을 아주 좋게 보시고 매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매물은 그래서 매매가 280억. 근데 평당가가요. 무려 1억 4천만 원입니다. 와. 이거 거래하신 분 되게 잘하셨네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매물이 저희 그 회사에도 있었는데 맨 처음에도 나왔을 때 평당가가 이침 1억 4천은 아니었지만 그때도 아름다웠어요. 얼마냐면 1억 8천이었어요. 1억 8천이면 건너편에 거래된 거 그리고 이면에 거래된 것 대비 굉장히 저렴했거든요. 건너편에 거래된 거 한번 보여드리면요. 23년도, 24년도에 매각이 됐던 매물입니다. 요 매물도 그렇고 용적률이 많이 초과가 됐어요. 이때만 해도 1억 평당 1억 9천 그리고 2억 1천, 2억 5천 이렇게 지금 쭈루룩 3개가 거래가 됐어요. 이 도로만 해도. 근데 우리가 이 바로 맞은편에 이 3종 땅, 심지어 여기는 2종이잖아요. 2종인데 지금 2억 1천, 2억 5천의 거래가 이미 완료가 됐는데 24년도에 이 건너편에 이 건물이 25년도 11월 현재 평당 1억 4천, 3종 땅. 너무 아름답죠. 애초에 매도인 체익 명도 조건이었기 때문에 명도도 수월한 매물입니다. 맨 처음에 340억 1억 8천에 나왔다가 그 다음 떨어진 게 300억으로 뚝 떨어졌어요. 이거 진짜 거래되겠다 했는데 그 다음에 290억으로 또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슬슬 이제 진짜 온다 했는데 마지막 거래된 게 280억. 그래서 이 정도인 평당가가 아름다운 건물이 드디어 매가가 무거워서 늦게 팔렸지만 팔렸다. 이것도 신호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은 무겁기 때문에 또는 평당가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저런 우리가 조건을 대면서 안 팔립니다라고 했는데 이런 대로변에 평당가가 내려가자마자 이제 팔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신호탄입니다, 여러분. 위치가 좋고 평당가만 합리적이라면 빠르게 움직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요. 네, 제가 빠르게 움직이셔야 된다고 말씀 안 드렸잖아요, 이제껏. 근데 이젠 달라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투자 가치도 높고 앞으로 미래 가치도 높은 건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단 층고가 조금 한계가 있긴 한데 그런 단점 때문에 신축을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하가 충분히 있고 지금 우리가 여지가 남아져 있는 노후화가 많이 되어져 있는 건물도 아니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색만 잘 살린다면 네, 그렇게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11월 달에 사례들을 꽤 많이 읊어드렸는데요. 왜 이렇게 사례를 많이 읊어드리냐면 사실 더 많았어요, 준비한 거. 근데 다 하기에 너무 많을 정도로 되게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나는 이런 건물을 사야지 이제 팔리는구나를 읽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중에 또 한 번 강조드리고자 하는 거는 상급지. 아파트랑 똑같이 갑니다. 이제는 건물도 상급지에 좋은 위치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플러스 아파트랑 다른 게 하나 더 있다면 브랜드.
브랜드들이 들어가는 입지를 이끌고 있는 브랜드들이 어딜 사고 있는지를 꼭 보십시오.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이 지금 리뉴얼 중이라서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더군다나 전화가 문제가 생겼어요. 저희 사무실 전화가. 그래서 지금 이것도 수정 중이니까 그동안 혹시 우리 전화 연결이 안 돼 하셨던 분들은 지금 아래 댓글 달아주시고요. 바로 우리가 지금 전화 고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세상, 지금 세상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고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연락 주시면 제가 빠르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카톡이나 아래 댓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